네, 오늘은 LJ님이 문의해주신 톡신과 필러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뭘 물어보셨냐면, 국산 사각턱 톡신을 3회 정도 맞아서 내성이 생겼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내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 것을 얘기해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염 백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염 백신은 짧은 기간, 예를 들면 2주, 3주, 한 달 간격으로 짧은 기간을 3번 연속 맞죠. 항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용량의 그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어야 항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각턱 톡신의 경우는 대개는 빨라야 4개월, 늦어도 6개월 이렇게 맞게 되시고요. 그 용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각턱 톡신에 맞는 용량이 소아마비가 걸린 아이들의 다리 근육에 강직이 있을 때 맞는 용량의 한 5분의 1,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용량을 맞아서 항체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항체가 보고된 경우는 그런 치료 용도의 톡신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이 보고된 적은 있어도 미용적인 목적으로 항체가 생긴 것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항체 때문에 내성이 생길까 두려워서 수입산 톡신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론적으로는요, 항체는 단백질에 의해서 생겨요. 우리가 톡신을 만들 때 있어서 단백질의 함량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어요. 모든 제품들의 단백질의 함량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독일 멀츠사의 제오민이에요. 제오민이 단백질의 함량은 제일 낮고 이론적으로는 항체 형성을 방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제품들도 항체 형성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산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고 수입산을 맞으면 항체가 덜 생긴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은 제품을 맞으면 항체가 덜 생긴다. 이렇게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임상에서의 항체 형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각턱 톡신에 몇 유닛을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환자가 몇 유닛을 맞아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것은 치료하는 의사들의 영역이죠. 내과 가서 감기약이 몇 미리그램짜리를 드시는지 확인하신 적 있나요? 소아과에서 주사를 맞을 때 아이들이 몇 cc의 주사를 맞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용을 담당하는 몇몇 의사들이 자신만이 양심적인 의사인 양 환자들한테 이런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줍니다. 우리는요, 환자는 의사를 믿고 진료를 맡겨야 되고요. 의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쓴다고 해서 톡신을 개봉해서 환자 눈앞에서 보여주는 병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 수준의 병원이라면 저는 의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환자가 그렇게 의사를 못 믿는 병원에서 무슨 치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저는 환자들이 원하시는 이런 정보 자체는 물론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용량을 다 공개하고 제품을 눈앞에서 개봉하는 그런 의료 행태는 정말 불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씁쓸해요. 하지만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바가 있어요. 사각턱 톡신에서 30유닛, 50유닛, 그 다음 75유닛, 100유닛을 양쪽에 놓았어요. 그리고 용량을 다르게 놓았어요. 그랬는데 30유닛 이상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단 10유닛, 20유닛과 30유닛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쪽에 30유닛만 맞으면 효과는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닛과 이런 제품 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만 양심적인 의사이냐 하는 병원을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비용은요, 직접 상담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 톡신의 비용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납입되어 있는 톡신의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시술하는 시술비가 있고, 톡신을 사용할 때 소독해야죠. 그 다음에 톡신을 사용할 때 주사기를 써야죠. 그런 모든 것,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직원들과 운영 경비들의 아주 극소수의 일부도 또 포함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의 합이 톡신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근에는 이 비용 때문에도 참 의료시장이 혼란스러워져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사각턱 톡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광고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시술의 비용이 물론 싸면 좋지요. 하지만 병원은 저가 공세로 의료의 수요를 자기가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 감기 환자 55원 그런 내과 가고 싶으세요? 우리 애기 백신 130원 이런 소아과 애기를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의료는 그렇게 가격 경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일단은 의사한테 진료 받아보시고 가격을 확인하시고 비용이 본인이 좀 부담이 되시면 미용 시술이나 성형은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미용 성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이 미용 성형을 통해서 더 많은 나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내가 더 원활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런 무형의 가치와 비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것도 말씀드릴게요. 무턱 필러 또한 수입산 필러를 생각하고 있는데 수입산 필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국산의 톡신과 필러도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식약청의 허가를 다 받은 것이고 국산 제품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몇몇 가지 이유로 국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 제품이 효과가 없는 나쁜 제품이라면 식품의약청 안전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지요. 수입산 필러가 국내산 필러보다 지속기간이 긴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HA 필러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만약에 HA 필러가 지속기간이 길게 되려면은요, 크로스 링킹이라는 것으로 이 필러 자체, 필러가 뭐냐면 탄수화물의 고분자거든요. 고분자를 서로 깨지지 못하게 서로 붙여놓는 것이, 화학적으로 붙여놓는 것이 크로스 링킹이에요. 크로스 링킹을 많이 하면 이건 필러는 덜 깨져요. 덜 분해돼요. 그렇게 되면 지속기간이 길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필러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에요. 필러라는 것은요, 들어갔을 때 일단 볼륨을 업 시키고 주름을 펴는 그 효과를 보아야지, 그 효과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지속기간만 길면
그건 사실은 부작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원장님한테 필러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산 필러, HA 필러 중에는 레스틸렌은 조금 공법이 달라요. 레스틸렌은 특허 공법을 사용하고요. 기타 제품들은 그 특허 공법을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로스 링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 필러는 레스틸렌과 그 다음에 크로스 링킹 공법을 사용한 제품, 이렇게 구별하셔도 돼요. 그래서 레스틸렌이라는 제품이 자존심이 센 겁니다.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톡신과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